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암호화폐 선물 차익거래 2탄입니다. 2탄에 디파이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두 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탄을 안 보고 오신 분은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뜨는 1탄을 반드시 보고 오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 보면 자, 저희가 1탄에서 이제 베이시스 아비트라지라는 전략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스팟, 그러니까 현물이죠. 스팟 한 계약을 매수를 하고 이거를 증거금으로 해서 우리가 선물 한 계약을 매도를 하는 거죠. 이때 선물은 코인 마진드, 그러니까 코인을 증거금으로 해서 6월 28일에 인도되는 선물 하나를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 스팟 가격과 코인 퓨처의 가격과의 차이만큼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차이가 연간 그 이자율, 연간 수익률을 환산을 했을 때 얼마가 될지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그 API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거 안 보셨으면 가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API 지난번에 썼던 코드를 바로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려서 계산을 해볼게요. 아, 하나 더. 지금 이게 그때 비트코인으로 했잖아요. 오늘은 코인을 바꿀 거예요. 이더리움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디파이 생태계가 많아요. 그래서 디파이를 앱들을 제대로 쓰려면 이더리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 연간 22.3%가 나왔네요. 대충 연간 22%를 적어볼게요. 자, APR이 퓨처즈에서 나오는 게 연간 22%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여기 스팟, 우리가 증거금으로 보유한 선물은 돈을 가져다 주나요? 돈을 안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과연 이 선물로 어떻게 돈을 벌어볼 건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야지 이 노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은 채굴 방식이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은 POS라는 방식이죠. Proof of Stake인가? 채굴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크, 즉 예치해두면 이제 이더리움 채굴되는 만큼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에 대한 기본 이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음, 오, 바이낸스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만요. 인터넷이 느립니다. 그거고. 아이고. 자, 여기서 earn 들어가면 얘네를 예치했을 때, 이더리움을 예치했을 때 얼마나 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면 연간 얼마 이자를 줘요? 예, 이더리움 스테이킹하면 3.27%의 이자를 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얘를 스테이킹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얘는 대충 APR이 3%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를 스테이킹을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예치 예치를 할 수 있으면 APR은 22에서 이 두 개를 합산한 25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긁고 와서 자, 근데 문제 하나는 이거 예치하고 있잖아요. 이거 예치하고 있으면 얘는 여기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치는 0.5만 해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스팟 예치 안 한 거를 그냥 스팟을
놀고 있는 스팟을 0.5를 가져올게요. 그럼 얘는 여기서는 아무 돈이 안 나오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퓨처스는 2배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이 스팟 가격이 0.5죠. 이 스팟 가격, 아니 죄송합니다. 스팟에 내가 갖고 있는 액수가 0.5죠. 그걸로 마이너스 1만큼의 퓨처를 숏을 하니까 그 2배의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레버리지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토탈 APR은 이거에다가 3%에다가 0.5 곱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22% 해야 되니까 더 해야 되니까 22에서 얼마가 되죠? 22에서 23.5가 되죠. 약간 2배 레버리지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별로 이게 시원치 않아요. 그렇죠? 별로 시원치 않아. 시원치 않은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 이 예치를 바이낸스에다 해놓는다. 이거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 예치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이낸스 스테이킹 사용. 아이고. 이게 지금 중간에 뭐 캡처하고 싶으시면 캡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좀 거시기하다. 좀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든다. 좀 아쉬워.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안 아쉽게 되려면 우리가 스테이킹을 다른 곳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디파이를 쓸 건데 조금 가기 전에 위험성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건 완전히 안전하지 않겠죠? 가장 큰 위험성은 뭐예요? 우리가 2배 레버리지로 숏을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슨 리스크가 있어요? 항상 청산 리스크가 있어요. 만기까지 6월 28일까지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막 요동을 치다가 어떻게 얘가 슉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면 대충 언제 청산이 되는지를 조건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지금 이더가 3,000불이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0.1 0.5 이더로 1 이더를 숏 한다면 만약에 이더가 3,000불에서 4,500불이 되면 그러니까 플러스 50%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5 이더 1,500불이죠. 1,500불 증거금만큼을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 50% 오르면 전부 다 청산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왜 아니냐면은 이래서 코인 마진 하라 그런 거예요. 숏을 할 거면 이거 왜 아니냐면은 자 4,500불 올랐어요. 그럼 0.5이더의 가치는 그러니까 지금 4,500불로 올리면 저는 이제 마이너스 1,500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0.5이더의 가치는 얼마가 돼요? 예, 0.5이더는 이 상황에서 1,750불이 됩니다. 아, 맞나? 죄송해요. 2,250불.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청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배가 올라야 돼요. 2배가. 플러스 100%예요. 그러면 봐봐요. 마이너스 3,000불이죠. 포트폴리오는 지금. 근데 0.5 이더의 가치도 3,000불이에요. 그래서 증거금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청산 리스크는 2배 되었을 때 더블이 된다면 청산 리스크를 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더리움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여기 스테이킹 한 곳에서 여기서 빼와가지고 여기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당장 언스테이크 할 수 있는 청산 각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언스테이킹 해서 증거금으로 이동시켜야겠죠. 이거를 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청산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든지 언스테이킹 가능한 곳에다가 넣어놔야 됩니다. 좋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이 어딨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디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분산형 금융, 디센트럴라이즈드 맞나 이거 S 이 영국식 영어는 아마 Z를 쓰고 미국식 영어 S를 몰라요. 자, DeFi, Decentralized Finance. 나 틀린 거 같다.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되지? 큰일 났네. Decentralized. Z는 되고 S도 돼요. 아니네, S 안 되네. 씨. both English term. 그래. UK는 Z가 English term, S가 British term. 그러네. US랑 아메리칸과 브리티시가 다르네요. 맞아. 똑같아요. 우리 아메리칸을 쓰죠. Decentralized Finance. 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코인 생태계에서 그건 금융이에요. 사실 이런 말을 좀 언급하기 그래서 그런데 끄는 거 아니야? 이 디파이로 제일 유명한 게 옛날에 뭐였어요? 그 이름을 말하기 좀 그런 이거였죠. 그래서 이걸로 큰 돈을 날린 분도 계시고 이 여기 투자했다가 그 흑우 말랑카우 우리 채널명 블랙 앵거스가 되신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런 그 디파이라는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위험을 더 지면서 이런 좀 사기성 있는 녀석은 안 건들고 조금 위험을 더 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아까 거기 표 다시 갖고 와서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저도 근데 이 전략은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엄청 크게는 안 해요. 왠지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 일단 글씨 크기 좀 줄입시다. 근데 그냥 제가 왜 글씨 크기 안 줄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위험성을 그래도 내가 알고 투자를 하면 꽤 짭짤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잡주에 넣어서 난리나 코인에 넣어서 난리나 날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종류의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퓨처스 쪽은 APR이 그대로고 제가 뭐 추천은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줘요. 저도 잘 몰라요. 펜들 파이낸스라는 거 있어요. 제가 갖고 오자 밑으로. 펜들 파이낸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디파이냐면은 어, 하나의 토큰을 일드 토큰이랑 그 다음에 원금 토큰으로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그 옛날에 왜 분리형 BW라는 그런 채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할해서 유통하는 그런 디파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제가 제 블로그가 아니라 제 유튜브가 아니라 이 카스타드 투자 이야기라는 여기 보이세요? 제가 복붙해 드릴게요. 여기 광고 아니에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캉크4M 여기 들어가시면 이 펜들 파이낸스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펜들 파이낸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일드 토큰 그러니까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 일드 파밍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일드 토큰이랑 원금 토큰을 1PT를 쪼갭니다. 그래서 일드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좀 훨씬 더 고리스크를 지게 하고 이 PT 원금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확정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표체랑 똑같아요. 이 표체에서 그 원금 부분을 살짝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자 부분을 떼서 따로 유통시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이더파이라는 그 생태계 내에서 이 팬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팬들이 다른 생태계는 뭐 이더파이도 있고 굉장히 그 큰 리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특히 여기 이더파이에서 이 이더파이를 채굴하려는 그 채굴이 아니지 이더파이에서 일드 파밍을 하려는 토큰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확정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YT 일드 토큰으로 많이 몰려가 있다는 소리예요. 확정 수익이 높다는 거는. 그래서 펜들 파이낸스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픽스드 일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달라요. 옛날에 그
루나도 20%그 스테이블 코인 예치하면 20% 픽스 코인 일드 준다 그러고 못 줘서 망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인 예치 시스템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넣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APR이 높아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이더리움 가격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26% 좋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꿀은 아니에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거 있으면 좀 제발 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좀 하게. 그래서 여기 뭐 백서나 그런 그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뭐 사기 치는 데 가진 않고 규모도 꽤 있어서 여기다가 한 5천 불 정도는 넣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 여기도 이제 만기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도 갚는 날이 있으니까 뒤로 가볼게요. 지금 저는 여기 이더파이랑 연계된 생태계 보면 만기가 준 27이죠. 6월 27일 남았고 지금 PT 그러니까 원금 토큰에서는 픽스드 이어드가 얼마예요? 26.48%죠. 픽스드 APY가. 아, 이게 너무 소개하는 것 같네. 이거 카스타드 블로그 보세요. 그래서 거기 훨씬 저보다 잘 나와 있어요. 이분 잘해요. 저도 친구 통해서 그냥 아 이런 사람 이런 블로그 있다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그 분석력 좋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니까. 그래서 대충 여기서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1 이더리움을 넣으면 1.077 PTETH 요 녀석으로 바꿔주고 이게 만기가 되면 1 EETH로 바뀌어요. 요 PT가 빠지고 PT의 원금 토큰이라는 소리고 요걸로 바뀌는데 요걸 이더파이로 가면 1 ETH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죠. Principle of the 1 ETH liquidity in EtherFi.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Fixed APR이 연간 26.43% 정확히 말하면 APY 약간 다르죠. 43%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대충 수수료 같은 것 때문에 뭐가 25% 되겠죠. 트랜잭션 코스트 짝수로 합시다. 26.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연간 수익률이 22 더하기 26 나누기 요거죠. 37이요. 35예요. 어때요? 조금 네, 조금 덜 아쉽죠. 저 아까는 바이낸스에서 이걸 하니까 아유 겨우 1.5% 더죠. 좀 아쉬운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덜 아쉬워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아까 말한 그 청산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뭐예요? 이 인스턴트 언스테이킹이 왜 다 날라갔어? 이 인스턴트 언스테이킹이 되냐를 살펴보면 네, 됩니다. 인스턴트 언스테이킹이 되고 바로 다시 바꿔서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서 이 증거금으로 넣을 수 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어, 커피 한 잔만. 너무 피곤해. 오늘 나간 지 16시간 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어쨌든 연간 수익률이 이렇게 디파이 시스템과 그 현선물 아비트라지를 엮어가지고 훨씬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 자, 당연히 제일 큰 거. 팬들이 먹튀한다. 이거 이제 큰일 나죠. 어떻게 보면 팬들이 먹튀하면 이건 우리가 CD의 절반을 날리는 거니까 뭐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프로젝트상 크기상 그렇게 막 먹튀를 할 것 같진 않아요. 먹튀할 것 같은 프로젝트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정도로 백서를 잘 공개했는데 먹튀를 한다? 그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청산 리스크.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바이낸스보다 훨씬 까다롭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청산을 하려면 바이낸스는 그냥 언스테이킹을 딱 해서 그 지갑을 옮기면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그 퓨처스 지갑으로. 근데 이거는 뭐 메타마스크 같은 거 만들어서 일단 일단 거래소에서 교환하고 메타마스크로 보내고 또 내 메타마스크에서 이렇게 이더리움을 다른 곳으로 전송하고 이런 그 약간의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청산 리스크가 보다 높아요. 이거에 대응 잘못하면 흉 해서 청산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에 잘 보면 아까 이 APY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 APY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럼 이거 프라이스를 보면 프라이스는 일드의 역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PTEH 이거 가격이 낮아지면 더 일드 높게 준다는 소리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야죠. 그쵸? 왜냐하면은 남은 기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6월 28일이 되면 1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Y 값이. 근데 이게 언제나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한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막 플럭츄에이션이 이렇게 막 생길 수도 있어요. 벌써 이렇게 생기고 플럭츄에이션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급격한 어떤 암호화폐 가격 변화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가격이 떨어져 있다? 그럼 이만큼 돈을 잃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어 혹시가 아니죠.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잘 보면 여기서 이더리움 메인넷을 쓰거든요. 이더리움 메인넷은 전송 피가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뭘 쓰냐면 여기서는 이 아비트럼이 이제 이더리움의 레이어 2잖아요. 어? 뭐야? 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가 안 나오죠? 오케이. 네트워크 전환. 좋아, 좋아, 좋아. 이 아비트럼 네트워크를 써요. 저도 여기서 해요. 근데 아비트럼 네트워크는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APY 일드는 더 높죠. 일드는 높은데 이게 만기가 언제냐면 이거예요. 그 4월 25일 만기라서 지금 6월 만기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속에 타고 들어가 봐도 저는 이더리움 그 트랜잭션 수수료 내기 싫거든요. 이거 뭐 몇천 불 겨우 몇천 불 하는데 이거 트랜잭션 수수료 내고 하면 뭐 크게 남는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이때 마감이고 만기고 이거에 지나면 또 그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품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보면 롤러버 비슷한 과정을 이 팬들 내서 거쳐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또 하나의 그런 APR을 깎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거 직접 하시면 35%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낮은 숫자가 나올 거고 어쨌든 아비트럼 체인 뭐 이런 세 가지의 그런 리스크들이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뭐가 있었죠? 우리가 본 게 1. 그 요약을 해보죠. 요약을 어떻게 할까? 바이낸스 스테이킹 수익 극대화 수익 플러스 1.5% 포인트. 네. 두 번째로는 좀 아쉬우면 팬들 파이낸스 얘가 이제 디파이라 그러는 거죠. 수익 플러스 얼마가 됐죠? 13% 포인트. 그럼 여기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네가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사냐 그냥 은퇴하고 돈 다 여기다 박으면 되는데 네,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미쳐 있어요. 그 코인이 미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지. 이게 또 현재의 그런 열기가 꺼지면 이게 평생 지속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의 교훈은 자, 줄 때 먹자. 이런 기회를 이런 어떻게 보면 광기 속의 기회들이 있을 때 그거를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